지금 이 순간 페르시아만의 수온보다 더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뿜어내는 엔진 열기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하루아침에 미국의 감옥으로 끌려간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트럼프의 총구는 이제 정확히 이란의 심장부 하메이니를 겨누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가의 통제권이 걸린 이 거대한 도박판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내일 당장 당신의 계좌를 박살낼 수도 있는 실존하는 공포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뉴스에서 봐왔던 전쟁 위기라는 말 사실 좀 지겨우셨죠? 미국이 함대를 보낸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라 또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기의 냄새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왜냐고요?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그 누구도, 정말 그 어떤 전문가도 미국이 실제로 마두로를 그렇게 전격적으로 잡아갈 거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델타포스의 작전이 현실에서 벌어졌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국 수도에서 체포되어 지금 뉴욕 법정에 서 있습니다. 이건 트럼프가 보내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다. 진짜로 한다.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이니가 밤잠을 설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두로 다음 타자가 자신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현재 페르시아만에는 미 해군의 주력 항공모함 전단이 집결해 있습니다. 단순히 위력 시위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25년 6월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통해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던 그 전력들이 더 보강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란 앞바다에 떠 있는 저 수많은 미사일들이 명령 하나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야말로 일촉즉발, 38도에서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의 긴장감이 중동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트럼프는 이 시점에 이란을 조지려고 하는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당연히 핵개발 저지와 테러 지원 중단입니다. 하지만 그건 대외용 명분, 즉 포장지일 뿐입니다. 그 포장지를 뜯어내면 그 안에는 시커멓고 끈적끈적한 욕망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석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 세계 1위고 이란은 세계 3, 4위를 다투는 에너지 대국입니다. 이 두 나라를 확실하게 통제한다는 건 곧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의 결정권을 미국이 독점하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은 이미 셰일 혁명을 통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굳이 중동에 석유가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바로 경쟁자들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경쟁자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특히 이란산 원유의 90%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중국의 공장을 돌리고 탱크를 움직이는 검은 피가 바로 이란에서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란의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면 중국 경제는 그날로 심장마비에 걸리는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를 미국 마음대로 조절해서 폭락시켜버리면 석유 팔아 전쟁 비용을 대는 푸틴은 싸울 돈이 없어서 손을 들게 됩니다.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의 꽃놀이패인 셈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외부의 압박보다 이란 정권을 더 미치게 만드는 건 바로 내부의 붕괴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 이란 내부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2022년에 있었던 히잡 시위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히잡을 쓰기 싫다, 자유를 달라는 문화적, 인권적 요구가 강했죠. 그래서 정권이 무력으로 찍어 누를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장한 지지층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번 시위의 진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학가가 아닙니다. 바로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 시장통입니다. 이란의 역사에서 바자르 상인들이 등을 돌렸다는 건 정권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1979년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킬 때 그에게 자금을 대고 조직력을 제공했던 핵심 지지 기반이 바로 이 상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게 문을 닫아 걸고 거리로 나와 하메인이 물러가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배가 고프니까요. 사상이고 종교고 나발이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란의 경제 상황은 파탄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최근 환율을 보면 1달러에 140만 리알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해서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서 빵 하나를 1,000원에 팔았는데 저녁에 문 닫을 때 보니까 빵 원가가 1,500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적의 경제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70%를 넘나들고 중산층은 이미 붕괴해서 빈민층으로 전락했습니다. 화폐는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됐습니다. 국민들은 달러나 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정부는 돈이 없으니 돈을 더 찍어내고 그러면 물가는 더 오르는 악순환의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름 수출을 막아버리니 이란이라는 압력밥솥은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차라리 왕정 시대가 나았다. 팔레비 왕조의 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팔레비 왕조가 얼마나 부패했었는지 역사가 기억하는데도 지금 현실이 얼마나 시궁창 같으면 구관이 명관이라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였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테헤란 거리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내부가 썩어 문드러졌고 미군 함대가 코앞에 와 있는데 왜 미국은 당장 이란을 밀어버리지 않는 걸까요? 베네수엘라처럼 특수부대를 보내서 하메이니를 잡아오거나 이라크 전쟁 때처럼 탱크를 밀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아주 복잡한 군사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와는 체급이 다른 괴물입니다. 일단 땅덩어리부터가 다릅니다. 이란은 거대한 산악 국가입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험준한 자그로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미군의 탱크가 진입하기가 지옥같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인구는 9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죠. 더 무서운 건 이란의 군사 조직입니다. 이란에는 두 개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방을 담당하는 정규군 아르테시이고 다른 하나는 오로지 정권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이슬람 혁명수비대입니다. 이 혁명수비대는 단순한 군인이 아닙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세뇌된 15만 명 이상의 정예 병력,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바시지 민병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메이니를 위해서라면 몸에 폭탄을 두르고 탱크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미군이 전면전을 시작해서 테헤란으로 진격한다면 이란군은 정면 승부를 피하고 산속으로, 도시 속으로 숨어들어 게릴라전을 펼칠 겁니다. 미군 사망자가 수천 수만 명 단위로 나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하죠. 베트남 전쟁의 악몽을 재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메이니를 제거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머리가 잘린 뱀이 죽으면서 몸통을 휘저으면 주변이 다 박살나듯이 지도부가 사라진 이란은 거대한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질 겁니다. 수백만의 난민이 발생하고 그 난민들이 유럽으로 주변 아랍 국가로 쏟아져 나오면 전 세계 경제는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선택한 전략은 전략적 굴복, 즉 말려 죽이기입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적을 무릎 꿇리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는 손자병법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죠.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한 것도, 이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한 것도, 함대를 보내 위협하는 것도 모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너네 이러다 다 죽는다. 살고 싶으면 나와서 항복해라. 미국은 이란 내부의 분열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배고픔을 못 이겨 스스로 정권을 뒤집어 엎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동시에 외부에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용해 이란의 손발을 자르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무장 단체들이 최근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란의 대리인들을 하나씩 제거해서
하메이에서 하메이니를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강력한 인질이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LNG의 30%가 지나가는 이 좁은 바닷길을 막아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너희도 다 같이 죽자는 물귀신 작전입니다. 만약 이란이 기뢰를 뿌리고 유조선을 공격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유가는 배럴당 200달러, 300달러를 돌파할 겁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는 애들 장난 수준의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3,000원, 4,000원이 되는 건 시간 문제고 공장은 멈추고 수출길은 막힐 겁니다. 또한 이란은 핵무기라는 최후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는 무기급에 근접해 있습니다. 건드리면 핵 만든다는 협박은 미국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섣불리 폭격을 감행하지 못하고 함대만 띄워놓고 숨막히는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이 좀 정리되시나요? 트럼프는 마두로를 처리한 그 솜씨로 이란을 압박하고 싶어 하지만 이란은 덩치가 너무 크고 위험한 폭탄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이란의 상인들은 못 살겠다며 아우성치고 혁명수비대는 결사항전을 외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뒤에서 이란이 무너지지 않게 몰래 산소호흡기를 대주고 있고요. 이 복잡한 방정식의 끝은 어디일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하메이니가 결국 손을 들고 트럼프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그림이죠. 내가 위대한 협상을 해냈다고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 둘째, 이란 내부에서 민중봉기나 쿠데타가 일어나 정권이 스스로 붕괴하는 겁니다. 미국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승리하는 길이지만 그 후폭풍은 예측 불허입니다. 셋째, 누군가의 오판으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해 전면전으로 치닫는 겁니다. 이건 모두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역사적인 분기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항모 전단이 페르시아만에서 닻을 올리고 기다리는 동안 테헤란의 환전소 앞에는 달러를 구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쟁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생존을 걱정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채널을 돌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국제 유가 그래프를 확인하고 환율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미국의 국방부 브리핑 한 줄에 이란 혁명 수비대의 성명서 한 장에 우리의 경제가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이란의 신정체제가 정면 충돌하는 이 거대한 파열음은 곧 우리 안방까지 들려올 겁니다. 결국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정의나 평화는 힘센 놈이 정하는 룰일 뿐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목격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잡혀가는 걸 보면서 하메이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자신이라는 걸 알았을 때 과연 그는 버튼을 누를까요? 아니면 백기를 들까요? 역사는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급변합니다. 오늘 밤 페르시아만에서 날아올 속보에 귀를 기울이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나든 세상은 어제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긴장하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시나리오는 이미 쓰여졌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